안녕하십니까? 오늘 소프트 스터디에서 준비한 주제는 자카르타 컨커런시 3.0의 모든 것입니다. 자카르타 컨커런시 3.0의 새로운 기능과 설계 방식에 대해 설명 예정입니다. 자카르타 컨커런시 3.0의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설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내용들이 새로 등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0에서 업데이트된 뉴 피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싱크로노스 메소드는 이따 뒤에 3.1에서 다른 기능과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컨텍스트 어웨어 컴플리션 스테이지와 컴플리터블 퓨처, 그리고 병렬 스트림에서의 컨텍스트 전파가 가능해졌고요. 4번은 데이트에 존 서포트가 들어갔는데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서드파티 컨텍스트란 개념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앱에서 직접 어노테이션이나 DD 파일로 매니지드 오브젝트를 정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상단을 보시면 컨텍스트 서비스와 매니지드 익스큐터가 어노테이션으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노테이션뿐만 아니라 웹 XML이나 어플리케이션 XML에도 정의할 수 있고요. 어노테이션을 보시면 각각의 이름, 그리고 각 컨텍스트들의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프로파게이티드에 정의되어 있으면 태스크 스레드 내로 이 컨텍스트가 전달이 될 거고, 반대로 클리어드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트 컨텍스트는 전파가 될 거고 스트링 컨텍스트는 안 됩니다. 이런 전파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옵션이 새로 생겼고요. 다음 매니지드 익스큐터에서는 어떤 컨텍스트 서비스를 볼 건지, 최대 풀 개수는 몇 개로 할 건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랩을 디플로이 하게 되면 우선 이 정보가 따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고, 앱에서 룩업해서 가져오면 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후 각 스트링 컨텍스트와 인트 컨텍스트의 스레드 로컬 값을 설정을 하고 생성한 태스크를 엑스큐터에 सब밋하여 실행합니다. 그러면 프로파게이티드로 설정된 인트 컨텍스트만 태스크 내부에서 값을 출력하고, 스트링 컨텍스트는 전파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인트 컨텍스트와 스트링 컨텍스트가 앞서 뉴 피처에서 말씀드린 서드파티 컨텍스트입니다. 사용자는 커스텀 컨텍스트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먼저 구현해야 합니다. 스레드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스냅샷, 리스토어러를 구현하고, 이 구현체들을 앱에 같이 패키징하고 메타-inf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러면 컨커런시 API 호출 시점에 클래스 로더가 이것들을 가져와서 구현체에서 정의한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각각 설명드리면 프로바이더에서는 커런트 컨텍스트와 클리어드 컨텍스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컨텍스트가 어노테이션에서 프로파게이티드에 정의되어 있으면 커런트 컨텍스트 메소드를 실행하고, 클리어드에 정의되어 있으면 클리어드 컨텍스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에서 스냅숏을 반환하고 다음 실제 태스크 실행 앞뒤로 각각 스냅숏 비긴과 리토러 앤드 컨텍스트를 서버에서 호출해줍니다. 예시로 인트 컨텍스트를 보시면 먼저 앞서 예제에서는 인트 컨텍스트가 프로파게이티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 컨텍스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트 컨텍스트에 있는 스레드 로컬 밸류를 스냅샷에 전달합니다. 만약 반대로 클리어드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 값을 0으로 세팅해서 전달할 거고요. 스냅샷에서는 태스크 실행 직전에 리스토어러에 현재 메인 스레드에서 들고 있던 값을 먼저 셋해줍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완료되면 리스토어러는 스냅샷이 저장해둔 값으로 다시 셋해서 메인 컨텍스트의 값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저가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구현해두면 제우스에서는 위 메소드들을 규칙에 따라 호출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병렬 스트림입니다. 자바 SE 기본 병렬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위 시큐리티 컨텍스트의 값이 저 병렬 스트림 내부 람다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되지만, 위 병렬 스트림 태스크를 똑같이 매니지드 익스큐터에 전달하면 태스크 내부에서도 시큐리티 컨텍스트의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0에서 소개된 뉴 피처들에 대해서 간략히 예제로 다뤄봤고요. 다음은 3.1에서의 뉴 피처입니다. JDK21에 버추얼 스레드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 버추얼 스레드와 연계해서 뭔가를 하는 동작은 스펙에 정의되어 있진 않고요. 스펙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버추얼 스레드라는 어떤 플래그를 인스턴스 생성 시 잘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만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버전에서는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해서 실행하는 테스트들도 다수 생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림에서의 컨텍스트 전파를 지원하고 또 이 JB의 타이머를 대체하기 위한 스케줄 어노테이션이 생겼습니다. 아까 3.0에서 잠시 언급했던 어싱크로너스 어노테이션과 3.1에서 생긴 스케줄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어싱크로너스 어노테이션 안에 이렇게 어떤 익스큐터에서 이 메소드를 돌릴지, 그리고 런의 스케줄 어노테이션에 어떻게 스케줄링 할 건지 등을 메소드 상단에 정의를 해두면 저 크론이 3초마다 실행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정의해두면 이 메소드가 3초마다 호출되게 됩니다. 스펙에서는 이 스케줄 어노테이션이 기존의 이 JB의 타이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카르타 컨커런시 2에서 3로 업데이트되면서 전반적으로 핵심 설계가 크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컨텍스트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기존 2.0에서는 이 컨텍스트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만 해왔습니다. 이종의 컨텍스트 프록시 팩토리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태스크를 생성하고 이걸 프록시로 만들어주면 일반 JDK SE 엑스큐터 내부에서도 컨텍스트를 전파하게 해주는 용도였습니다. 딱 이 정도 역할만 했습니다. 대신에 2.0에서는 매니지드 익스큐터, 스케줄드 익스큐터, 매니지드 스레드 팩토리 같은 익스큐터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실행기들이 컨텍스트 서비스 없이 직접 컨텍스트를 전파해줬습니다. 다만 루틴이 정해진 컨텍스트, 대표적으로 트랜잭션의 서스펜드 리줌 등 미리 제우스에서 태스크 실행 전후로 어떻게 동작하라고 정의된 컨텍스트에 한해서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장이 불가했고 컨텍스트 종류도 고정되었고 또 각종 익스큐터의 컨텍스트 전파 로직도 전부 박혀 있었습니다. 3.0부터는 컨텍스트 서비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매니지드 오브젝트 실행기들이 컨텍스트 서비스를 들고 있고 컨텍스트 관리는 전적으로 위임해서 컨텍스트 전파에 관해선 전혀 모릅니다. 대신에 실행만 담당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서비스 내부에서는 다음 4가지 단계로 모든 태스크를 감싸서 실행합니다. 먼저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스레드 컨텍스트 프로비드 ER들이 참여해서 스냅샷을 캡처해서 메인 스레드와 분리된 컨텍스트 상태를 만듭니다. 이후 실제 태스크 앞뒤로 정해진 로직을 실행합니다. 스냅샷 비긴이 태스크 앞에서 호출되며 컨텍스트를 전달하고 리토러 앤드 컨텍스트가 태스크가 종료되면 호출되면서 최종적으로 컨텍스트를 메인 스레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